순식간에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와이파이나 통신을 잡아보는데 통신이 안 터져.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여러분, 전 이제 오사카로 가요. 동캐플렉스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 요즘엔 일본 사람만큼 한국 사람이 많다는 바로 그 오사카. 거리를 걸어 다니면 한국어가 계속해서 들리기 때문에 명동인지 종로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도톤보리 거리가 있는 바로 그 오사카. 무엇보다 테마파크 미만잡의 대명사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 있는 바로 그 오사카로 출발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자도 없는 일본 가는데 준비할 게 많아? 꽤나 많습니다. 먼저 비행기 티켓 구매부터 해야겠죠. 대략적인 오사카 왕복 항공권의 가격은 최저 20만원대부터 성수기엔 무려 100만원까지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 평균적인 가격은 대략 20만원 후반에서 50만원 사이. 근데 어느 항공사 선택해야 돼? 저가 항공사가 있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가격은 대형 항공사가 비쌉니다. 오사카 티켓의 경우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 비싼 만큼 장점도 있어? 일단 위탁 수화물 규정이 여유로워요. 저가 항공사는 위탁 수화물이 무료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추가하더라도 무게가 15kg 정도로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대형 항공사는 위탁 수화물 20kg 이상은 가뿐히 가능해요. 솔직히 여행 갈 때 옷만 대충 싸도 15kg 이상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가 항공 타더라도 위탁 수화물이 포함된 운임으로 가격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기내식. 아주 가까운 오사카행 비행기지만 대형 항공사는 기내식을 제공해요. 잠깐 오사카 갔다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밥 먹을 필요 없지 않겠어? 맞습니다. 오사카는 비행기로 2시간이 채 안 걸려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먹는 거 해결하고 도착해서 관광에 집중하실 분들에겐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이점, 연착이나 지연에 대한 대응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저가 항공사들 서비스가 많이 개선됐지만 아무래도 결항이나 연착, 지연에 대한 응대만큼은 대형 항공사들이 조금 더 낫습니다.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왕복 5만원 이내의 가격 차이라면 대형 항공사 이용을 추천하고 그 이상 차이가 난다면 저가 항공사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비행기 티켓은 어디서 사야 돼? 제가 전에 제주도 여행 준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항공사 공식 사이트 외에 다른 곳에서 예매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취소나 변경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꽤나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저기 티켓 일정을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셔야 되는데 취소 금액에 대행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고요. 취소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돼요. 그리고 다시 예약할 때 받으셨던 혜택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아주 크지 않다면 공식 사이트에서 예약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해외 항공편은 미리 티켓을 확보한 여행사나 외부 사이트가 꽤나 저렴하게 티켓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스케줄 변동이 없을 게 확실하고 가격 차이가 3, 4만원 정도 발생한다면 외부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 끊을 때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출발하는 공항을 잘 확인하세요. 다른 국제선들과 다르게 일본행 노선은 인천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포에서 출발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럼 김포랑 인천 중에 어디가 더 좋아? 공항의 크기나 웅장함, 다양한 시설, 라운지의 개수, 면세점의 규모까지 인천공항이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김포공항엔 이 모든 걸 상쇄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굉장히 가깝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좋고 이동시간을 꽤나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장점, 공항이 훨씬 더 널널해요. 요즘 인천공항에 굉장히 사람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출국장 나서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하지만 김포 쪽은 운영 노선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람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김포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선택했어요. 근데 오사카 갈 때 다른 준비할 건 없어요? 크게 4가지의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 돼지코 구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110V 전압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컨센트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명 돼지코, 이놈을 꼭 구매해서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행자 보험. 에이, 일본 가는데 무슨 보험까지 가입해? 현지에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가벼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비행기 결항 때문에 체류 일정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숙박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여행자 보험은 이런 걸 해결해줘요. 근데 보험사마다 지연 보상에 대한 차이가 좀 있으니까 정확하게 비교 확인하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세요. 이제 세 번째로 준비할 건 바로 데이터 통신이에요. 해외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와이파이 도시락. 이놈은 커다란 공유기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이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건데 휴대성이 불편하지만 가성비는 좋은 편이에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이들 이용하시는 유심. 미리 한국에서 일본 유심을 구매한 다음에 공항에서 핸드폰에 갈아 끼우는 방식인데 꽤나 편리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한국과의 전화 통화나 문자 수신이 어렵습니다. 난 가끔씩 전화 통화나 문자 수신 필요한데. 그런 분들에겐 이심이란 신세계가 있어요. 다운받은 이심으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구매한 이심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심카드 설정만 해주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가능한 기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남았어요. 통신사 로밍 서비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른 방식들보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앱으로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되니까 편리하고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과의 통화나 문자도 무료. 그러니까 저처럼 업무 때문에 통화할 일 많은 분들에겐 로밍이 가장 적합하겠죠. 유심은 느리던데. 아니야, 이심이 느려. 난 로밍에서 망했는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 제가 오사카에서 여러 가지를 모두 써본 결과 데이터 속도는 다 괜찮은 편이었어요. 한국에서도 통신사별로 위치별로 속도의 차이가 좀 나는 것처럼 일본 역시 통신사나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씩 다를 뿐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명이 여행을 가면서 무조건 가성비가 우선이면 와이파이 도시락을 핸드폰 최신 기종을 쓰면서 종종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하실 분들은 이심을, 통화나 문자가 필요 없는 분들은 유심을, 마지막으로 저처럼 통화할 일이 많은 분들은 로밍을 신청하시면 돼요. 데이터 용량은 얼마나 구매해야 돼? 가장 정확한 건 한국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대략적인 데이터량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차피 호텔에선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사용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자주 보는 제가 하루에 데이터 1기가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용량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환전이 남았어요. 환전 방법은 최근에 크게 3개로 나뉘는데 먼저 여러분의 주거래 은행에서 우대 금리를 받고 환전하기, 그리고 트래블 월렛을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트래블 로그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트래블 월렛이랑 트래블 로그가 뭐야? 일종의 체크카드처럼 카드 계좌에 환전을 해두고 현지에서 돈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트래블 월렛이나 트래블 로그가 주거래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냐? 원화에서 엔화로 환전할 때는 트래블 월렛이나 트래블 로그 카드를 이용하는 게 환율도 괜찮고 수수료 역시 적게 나와요. 하지만 카드 계좌에 엔화가 남아서 그걸 다시 원화로 재환전할 때는 트래블 월렛이나 트래블 로그는 수수료가 많이 붙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은 엔화를 다시 원화로 바꾸는 건 주거래 은행이 더 유리해요. 복잡해.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여행 가기 적어도 2주 전에 트래블로그 카드를 발급 받으세요. 그리고 일본에서 쓸 만큼 미리 앱에서 환전을 하신 다음에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전액 출금을 하세요. 만약에 여행을 하다가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앱에서 추가로 환전을 하시고 다시 전부 다 출금하세요. 그리고 나서 일본 여행을 마쳤는데 현찰이 남았다 그러면 그때 주거래 은행에서 그 돈을 원화로 재환전하시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가장 유리해요. 물론 요즘처럼 엔화가 쌀 때 사둔 거면 그냥 가지고 계셔도 괜찮겠죠. 근데 왜 트래블 월렛 말고 트래블 로그 카드를 발급 받으라는 거야? 일본 여행 한정으로 했을 때 트래블 로그 카드에 압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두 카드 모두 일본에서 출금을 할 때 수수료가 무료인 기계가 따로 있어요. 트래블 로그 카드는 세븐뱅크 ATM 기계에서 무료 인출이 가능하고 트래블 월렛의 경우엔 이온 ATM 기계에서 무료 인출이 가능해요. 근데 세븐뱅크 ATM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하겠죠. 이제 오사카 여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성. 드디어 공항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공항 갈 때는 당연히 지하철이나 리무진 버스 타는 게 가장 유리하지만 나는 어린애들 데리고 가야 돼서 아무래도 차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한 가지 꿀팁. 인천공항이던 김포공항이던 다자녀 등록을 하면 50% 주차비 혜택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집은 애들이 2명밖에 없는데. 지금은 저출산 시대, 자녀 2명 이상에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면 등록이 가능해요. 저 역시 이번엔 꽤나 많은 짐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서 김포공항 국제선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공항에 언제쯤 도착해야 돼요? 적어도 3시간 전에 도착하시고 불안한 거 싫으신 분들은 4시간 전에 도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날 미리 앱에서 셀프 체크인을 하시고 공항에 도착하시면 바로 위탁 수화물을 접수하세요. 근데 위탁 수화물에 넣으면 안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라이터, 그리고 전자담배 이런 건 빼셔야 돼요. 위탁 수화물은 셀프로 붙일 수도 있고 창고에서 붙여도 되는데 셀프로 붙이고 나면 모니터 보면서 짐이 잘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해야 되니까 기다리는 줄이 비슷하면 창고에서 붙이는 게 더 편해요. 그렇게 짐 붙이고 나면 탑승장으로 들어가는데 바이오 등록을 이용한 셀프 수속이 가능해요. 인천공항에도 스마트 패스 시스템이 있는데 한번 등록해 놓으면 편하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들어왔는데 어디서 기다리지? 공항 안쪽에 라운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라운지 무료 이용 카드가 있으면 이곳을 이용하세요. 근데 인천공항엔 라운지가 여러 개 있지만 김포공항엔 스카이허브 라운지 달랑 하나, 그러니까 사람이 꽤나 붐비겠죠. 하지만 전 문 여는 7시에 들어가서 꽤나 널널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 종류는 그야말로 단촐
단초래요. 과일과 샐러드, 과자, 컵라면, 빵이랑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군만두에 미트볼, 냉채, 스프랑 물, 탄산음료, 술이랑 주스도 있는데 맛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뷔페에 갈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여기 스카이허브 라운지의 마지막 접시는 얼큰 소고기 묵국이랑 비빔밥이에요. 무엇보다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먹는 한식 꽤나 괜찮습니다. 각종 야채들과 고추장, 들기름까지 얹어서 쓱싹쓱싹 비빈 다음에 한입, 딱 기본적인 맛이에요. 그럼 소고기 묵국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육개장 맛 대충들 아시죠? 전형적이지만 맛있단 얘기예요. 전 깨끗하게 식사를 비우고 나서 황도로 입가심까지 한 다음에 커피까지 야무지게 한 잔 마셨어요. 근데 라운지 이용 비용이 성인 39달러, 우리 돈으로 5만원 정도 금액이니까 돈 주고 드시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줄이 길지 않다면 들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라운지 안 간 사람들은 뭐해? 면세 쇼핑도 하시고 짐도 다시 정리하시고 비행기 구경을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일본 입국 신고 서류 작성. 비행기 안에서 수기로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앱에서 미리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짓 재팬 웹이란 사이트로 가셔서 회원 가입 후에 로그인, 여권 정보 입력하고 주소랑 전화번호는 현지에서 묵을 호텔 정보를 적으세요. 그렇게 등록을 마치고 나면 파란색 QR코드랑 노란색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미리 두 개의 QR코드를 캡처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서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뜨자마자 기내식 제공. 아침을 많이 먹었어도 패스할 순 없어요. 중식 해산물 요리에 과자랑 파인애플까지 한 끼 더 든든하게 먹어줬더니 순식간에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와이파이나 통신을 잡아보는데 통신이 안 떠져. 어떻게 하지? 이럴까봐 아까 캡처를 해뒀죠. QR코드 중에 먼저 노란색 열어서 입국 수속부터 하세요. 그리고 나면 계단을 내려와서 또 한 가지 절차가 있는데 바로 세관심사. 거기서 여권이랑 같이 파란색 QR코드를 준비하세요. 셀프 체크인 기계에서 간단한 등록을 마친 다음에 빠져나가면 무사히 오사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나루토가 환한 미소로 저의 방문을 환영해주는데 이제 도착했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아까 말씀드렸죠. 트래블로그나 트래블 월렛 전용 ATM기 찾으신 다음에 싹 다 인출하시고 분실의 우려를 대비해서 몇 군데로 나눠서 현찰을 보관하세요. 저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세븐뱅크 ATM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돈까지 찾았으면 이제 오사카 시내로 이동을 해야죠.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 하지만 택시비 무지하게 비싸니까 간단하게 패스하고 바로 두 번째 방법 기차예요. 공항 2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조금만 이동하면 간사이 공항 열차역이 나옵니다. 오사카 시내로 이동하는 기차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라피트란 특급 열차가 있고 일반 지하철이 있어요. 당연히 특급 열차가 훨씬 더 빠르고 더 비싸고 좌석도 지정되어 있지만 배차 시간이 긴 편이어서 어떤 경우엔 일반 열차를 타시는 게 더 빠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글 지도로 뭐가 더 빠른지 검색해보고 탑승하실 열차를 결정하세요. 티켓은 어떻게 끊어? 라피트 티켓은 인터넷 예매도 가능하고 기계에서 자동 발권을 할 수도 있고 창구에서 구매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하철은 이코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코카 카드가 뭐야? 일종의 교통카드. 저기 보이는 분홍색 기계에서 이코카 카드를 살 수 있어요. 물론 다양한 역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꼭 공항에서 사실 필요는 없겠죠. 이 카드를 가지고 오사카 시내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하철과 버스에 탑승할 수 있고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이코카 카드는 500엔의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다 쓰고 나서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코카 카드에 금액이 남아있다면 그 중에 수수료 200엔을 제외합니다. 하지만 150엔만 남아있다면 수수료는 150엔, 20엔만 남았으면 20엔만 수수료, 그럼 0엔이 남아있다면 안 떼는 거죠. 즉 200엔 이하의 금액은 남은 만큼 수수료로 떼갑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코카 카드의 금액을 깔끔하게 모두 쓰시는 게 좋겠죠. 이코카 카드에 얼마 남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카드 리더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일본의 열차 카드 잔액 확인 앱이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 휴대폰에 NFC 인식을 해보시면 카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넌 라피트 탔어? 아니면 그냥 지하철 탔어? 전 둘 다 안 탔어요. 바로 세 번째 이동수단 공항 리무진 버스가 있거든요. 이 버스는 이코카 카드로 탑승할 수는 없고요. 탑승 플랫폼 앞에서 티켓을 발권해야 돼요. 저는 7번 정류장 앞에서 1600엔짜리 티켓을 끊고 킨테츠 우에온마치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왜 리무진을 탄 거야?
거야? 바로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오사카 호텔이 리무진을 타고 가기에 아주 편한 곳이에요. 킨테츠 우에온마치 정류장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있는 호텔 쉐라톤 미야코 호텔 오사카예요. 무엇보다 이 호텔의 엄청난 장점이 바로 교통편입니다. 체크인은 2층에 있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가능한데 호텔 연식이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전 리모델링이 완료된 프리미엄층 객실을 1박 22,500엔에 예약을 했습니다. 가격은 대략 평일 2만엔 전후로 형성되는데 전 그다지 저렴하게 다녀온 건 아니에요. 근데 리모델링 객실이면 룸 컨디션은 괜찮겠네. 방을 한번 살펴보면 들어오자마자 있는 옷장에 샤워 가운 2개, 구두 주걱과 구두솔, 다림이랑 다림판, 슬리퍼 2개가 있고 건너편에 있는 욕실을 보면 뭐야? 리모델링 객실 맞아? 방을 잘못 들어온 건 아니에요. 거기다 욕실 문 손잡이가 무려 이건 진짜 옛날 스타일. 욕조랑 샤워 커튼 역시 올드한데 그래도 어메니티는 길크리스텐 솜스 제품이었고 세면대 위엔 비누 하나, 컵 2개, 면도기, 칫솔 치약, 면봉과 화장솜 세트, 베스솔트, 바디로션, 바디타월, 세니터리백, 드라이기까지 충실하게 준비돼 있어요. 비데가 딸린 변기를 보면 아주 구식은 아닌데 그럼 침실은 얼핏 보면 넓은 것 같지만 층고도 굉장히 낮고 방이 꽤나 좁습니다. 물론 일본 호텔들이 워낙 좁기 때문에 여기 쉐라톤 미야코 오사카의 방이 상대적으로 넓긴 해요. 침실엔 킹사이즈 침대랑 TV가 있고 미니바를 보면 커피포트, 물 2병,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커피 캡슐 4개랑 딜마티, 후쿠주엔 티, 커피잔, 얼음통, 글라스잔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물론 과자들은 당연히 유료. 아래 냉장고를 열어 의자 때문에 열리지가 않네. 의자 치우고 나서 열었더니 여기도 싹 다 유료. 그래도 깔끔한 티테이블이랑 공기청정기도 있는데 약간 더웠어요. 근데 방 온도를 어디서 낮추지? 확인을 해봤는데 못 낮춥니다. 무려 중앙냉방, 방에서 온도 조절이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오사카 기온이 한국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높은 경우가 많은데 창문이 딱 저만큼 열려서 나름 환기는 가능했지만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에겐 좀 아쉽겠죠. 마지막으로 대망의 뷰를 보면 오사카 시내가 보이는데 시원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항에서 오는 교통이 좋긴 하지만 방이 아주 크진 않고 직원분들이 특별히 친절하지도 않고 인테리어도 올드하고 중앙 난방 시스템까지 단점이 꽤나 많아요. 거기다 관광지들과의 거리 역시 애매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는데 먼저 조식이 맛있어요. 하지만 조식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또 다른 장점부터 알려드릴게요. 호텔 바로 옆에 킨테츠 백화점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기서 간편하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요. 특히 남바역 쪽과 다르게 여기 킨테츠 백화점은 생각보다 붐비지 않습니다. 저 역시 백화점 지하 2층으로 가서 유명한 다코야키 체인점 후쿠로에서 포장 주문을 했고 다음은 오사카 어디서든 줄이 굉장히 길었던 정말 유명하다는 만두 체인점 551 호라이로 갔어요. 여기서 진짜 맛있는 만두를 판다고 하는데 후쿠로 다코야키 바로 옆에 있는 가게는 만두 말고 밥이랑 면 종류를 파는 곳 지하 1층으로 한층 더 올라가면 만두 파는 551 호라이가 있습니다. 저는 새우 쇼마이랑 고기가 들어있는 찐빵 부타만 그리고 교자 만두까지 1650엔짜리 세트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호텔로 돌아와서 한상 가득 차려봤고요. 먼저 새우 쇼마이부터 한입. 어라? 이거 아닌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 서서 먹는다는 그 만두 맞나? 실하게 다져진 새우살이 씹히지만 기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얇은 만두피의 새우만두 아니고 기름을 매개체로 만두소와 만두피가 하나로 통일된 느낌이에요. 좀 느끼했습니다. 다음은 좀 익숙한 비주얼의 교자만두. 이것도 상상했던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아니에요. 역시나 만두소가 꽤나 기름지고 만두피도 바삭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기만두 부타만. 부드러운 찐빵 안쪽에 고기와 양파, 채소를 다진 만두소가 들어있는데 이놈 역시 기름기가 많지만 만두 반죽만큼은 맛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또 들린다면 이 고기 왕만두 부타만은 딱 2개 정도만 먹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녀석 역시 꽤나 느끼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코야끼. 안쪽에 씹히는 문어의 질감은 좋았지만 역시나 반죽의 느끼함이 살짝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제가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남기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그렇게 일본 만두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TV를 켰는데 어라? 야구하네. 그것도 일본에서 벌어지는 한일전. 예상치 못한 원정 응원이에요. 대한민국 대표팀은 일본을 상대로 저는 만두와 다코야끼를 상대로 팽팽한 대결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투수 겨자가 등판했어요. 매콤한 맛으로 느끼함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새우 쇼마이를 겨자 찍어서 한입. 겨자만 가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바로 백화점 앞에 있는 패밀리마트로 가서 구매한 두 번째 구원투수 슈퍼드라이 아사히 생맥주 등판. 맥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만두 한입. 맥주루도 어렵습니다. 결국 세 번째 구원투수 간장 등판. 넉넉하게 만두 위에 간장을 뿌려줬어요. 맥주랑 같이 간장 뿌린 만두 한입. 많이 나아졌지만 네 번째 구원투수가 필요합니다. 느끼함을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최강의 마무리 필승 투수 코카콜라의 등판이에요. 콜라랑 같이 만두 하나.
버틸만은 한데 강력함을 더하기 위해서 얼음잔에 따라 보겠습니다. 간장 뿌린 만두에 얼음 콜라 한 모금, 다시 맥주 한 모금, 그리고 다시 콜라 한 모금, 그렇게 수많은 구원 투수를 투입했지만 한국 야구도 일본에게 아쉽게 패배. 저 역시 일본 만두에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오사카 여행의 시작일 뿐 저에겐 또 다른 맛집들과 관광 코스를 정복하기 위한 엄청난 꿀팁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사람에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해요. 전 오사카에 가서 새로 만난 만두 덕분에 그동안 음식 앞에서 지나치게 자만했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또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될지, 어떤 새로운 장벽을 만나게 될지, 그런 기대가 설레임으로 변하면서 꽤나 큰 자극이 됐습니다. 1년을 정리하는 12월, 지난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년에 새로운 도전을 계획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도전 덕분에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약간은 설레일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